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랜만에 우리나라 음력 명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력 명절이 4월에는 한식이 있지만은 이 음력으로 세지 않고 양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식은 24절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달 만에 음력 명절 영상을 올립니다. 5월 음력 명절은 단오죠. 이 단오 하면은 한때는 우리나라 4대 명절에 일이 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풍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오절은 음력으로 5월 5일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명절이죠. 이 5가 겹친다는 그런 의미로 중오절이라고도 불렀고 그 외에도 단양, 천중절, 수린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그 숫자가 겹친 날을 굉장히 좋은 길일로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5월 5일은 햇볕이 가장 강한 날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뜸으로 쳐왔습니다. 단자는 첫 번째를 의미하고 오자는 다섯, 초닷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수린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 수리의 의미는 높을 고자, 높고 상, 위고 또 신을 의미하는 그런 옛말로 1년 중에서 최고의 날, 뭐 최고 높은 날, 또 이 신의 날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설도 있는데 이 초나라 구론이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명나수에서 이렇게 빠져 죽었는데 이날을 기리기 위한 제사이므로 이 소린날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 단오절을 시작한 그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일본이나 동아시아 뭐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풍습입니다. 옛날에 단오는 우리나라에서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는 단오보다는 추석을 더 중요시했는데 북쪽 지방에서는 단오를 추석에 버금가는 큰 명절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북쪽 지방에 추위가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이 단오가 되면서 날씨가 완전히 풀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단오제 풍속은 이 더운 여름철 대비해서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놀이 문화가 많고 또 이 농사를 이제 앞두고 있죠. 물론 지금 뭐 이 밭농사야 다 심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래도 이 쌀농사를 가장 큰 농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쌀농사가 시작되는 또 이 망종도 이 거의 가까이 있죠.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 마을마다 수호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풍년과 화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에는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러 가죠. 우리나라에서는 4대 명절에만 이렇게 산소를 찾아서 묘제를 올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단오의 유래를 보겠습니다. 기원전이죠.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때 이 구론이라는 그런 훌륭한 그 정치가가 있었나 봅니다. 당시 그 회양의 신임을 받아서 여러 그 정치를 잘 했는데 이 옛날 정치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이제 이 회양이 죽고 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부패한 귀족과 간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함에 시달리다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 유배를 떠나면서 구로는 나라의 어떤 위태로움을 한탄하면서 명나강에서 회사부라는 글을 남기고 이렇게 몸을 던집니다. 그날이 5월 5일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해마다 그 충직하고 고결했던 그 구론을 기리면서 강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단오의 유래라고 합니다. 이 구론이 명나강에서 몸을 던지자 사람들이 그 구론을 구하려고 배를 타고 나가서 애를 써서나 찾지 못했고 이 물고기들이 혹시 구론의 시체를 뜯어 먹을까 봐서 여러 가지 곡식들을 이렇게 강에 뿌려줬는데 그것이 지금 단오의 그 쫑주를 먹는 그런 풍습이 되었고 또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구론을 구하려 했던 것이 요즘 베트남이나 중국 남방지에 가면은 단오가 되면은 용머리를 다는 배 갖고 이렇게 경주하는 그런 이 경기가 있는데 그것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단오 풍속을 보겠습니다. 단오가 되면은 부채를 만들어서 관원들이 아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동짓날에는 달력을 아전들이 만들어서 관원에게 바치는 그런 풍속이 있는데 이것을 하선동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오가 되면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기 때문에 궁중에서도 대나무 생산지에서 이렇게 단오선을 진상받아서 임금님이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단오날에는 서로 부채를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궁중에서 단오첩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 신하들이 단오절을 축하하는 시를 지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 첩자를 단오첩이라고 하는데 아마 조선 후기까지 내려왔던 그런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상감에서는 천중절에 붉은 부적을 이렇게 박아서 대궐 안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그것을 그 대궐 문설주에 이렇게 붙였고 또 사대부 집에서도 이렇게 부적을 붙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재액을 막아준다고 이렇게 여겨서 천중부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쑥호랑이라는 그런 인형을 만들어서 문에 거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집이나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들고 여러가지 색의 그 비단 조각을 묶어서 만들었는데 민간에서 하는 그런 풍습이었지만은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오날 오시가 되면은 농가에서는 익모초나 쑥, 창포, 찔레꽃을 따서 말려두거나 또 약쑥을 이렇게 다발로 묶어서 대문 옆에 세워두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이런 풍습은 향이 강한 약초들을 이용해서 재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단오날 옷이 햇볕이 가장 강할 때 따야지 효과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궁중 내의원에서는 단오날이 되면은 옥추단하고 제호탕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이렇게 바쳤는데 이것을 이제 임금님은 중신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 하사받은 제호탕은 사인, 오매, 초과, 백단향을 넣어서 이렇게 탕으로 끓인 건데 이 먹을 때는 꿀을 타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 더위를 이기게 하는 그런 약인데 지금도 이제 여름철에 이 더위가 심하면은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옥추단은 여름철 그 구토와 설사가 날 때 응급약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신하들은 하사받은 옥추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오색실로 묶어 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악기도 물리칠 수 있고 또 급할 때 응급약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단오절의 풍속과 놀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단오장이라는 비녀가 있는데 이 비녀는 창포 뿌리를 잘라서 숫자 또는 복자를 새겨놓고 끝에는 붉은 연지를 발라가지고 만드는데 이 머리에 꽂으면 두통과 재액을 막는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 이날 부녀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은 머릿결이 부드럽고 윤기가 나면서 아름다워진다고 이렇게 여겨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또 단오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상추 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서 분을 개어 얼굴에 바르면은 버짐이 피지 않고 피부가 고와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남자들은 단오날 창포 뿌리를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이 풍습은 창포 뿌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여겨서 행한 풍습입니다. 또 이날은 약초를 캐고 창포를 문에 이렇게 꽂아두고 창포주나 약주를 마셨는데 이것은 애군을 제거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라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양기가 가장 강한 오시에 대추나무 가지를 치거나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으면은 그의 대추가 많이 열린다고 이렇게 여겨서 생겨난 풍습입니다. 이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단오가 되면은 남자들은 이웃마을 사람들과 주로 씨름을 했는데 큰 대회는 황소를 상으로 걸고 면단이나 군단위로 이렇게 씨름대회를 열었습니다. 동국 시시기에는 한간의 남녀들이 그네뛰기를 많이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부녀자들도 이날만큼은 마음껏 밖에서 그네뛰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좌우로 편을 갈라 석전을 하였다고도 이렇게 기록이 있고 금산 직지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씨름이나 한양 남산 북악산에서 하는 그런 그 대회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국세시기에는 안변 풍속에 상음 신사의 선의대왕과 부인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오는데, 매년 단오날이 되면은 선의대왕 부부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경상북도 군위에서는 서학의 김유신 사당에서 신을 맞이하여 거울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릉 단오굿이 있고, 또 삼척의 오금잠재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녕의 문호장굿도 있고, 이 단오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무당들이 이렇게 굿판을 벌이는 그런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오날 했던 놀이 중에 석전놀이가 있었는데, 이 고구려 때 가장 성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놀이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강이나 언덕을 사이에 두고 돌을 던져서 이 상대방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놀이인데, 부상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오날에는 여러 가지 탈춤놀이를 많이 했는데, 주로 많이 알려진 탈춤은 강령탈춤, 봉산탈춤, 원율탈춤 등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탈춤놀이를 이렇게 산대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즐겼던 산대놀이는 송파 산대놀이가 있고, 경기도 양주지방을 중심으로 즐겼던 그 놀이는 양주별 산대놀이가 있습니다. 산대놀이는 단오 때만 했던 것은 아니고, 이 대대보름이나 삼진날, 또 초파일, 백중, 추석 이런 명절에 주로 이렇게 행해져 왔는데, 또 가뭄에 이 기우제를 지낼 때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 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설빔을 입듯이 단오가 되면은 단오빔을 입는 그런 풍속도 있었는데, 이 단오가 되면은 온 가족이 새 옷을 입고 조상님께 차례 올리고 단오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단오를 거의 세지 않기 때문에 이런 풍속도 사라져가고 있는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민족의 명절과 어떤 전통 풍속, 놀이 문화들을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단오는 강릉이나 전주 이런 지역에서 단오제를 개최하고 있고, 또 각 지방에서도 이렇게 단오제나 단오굿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릉에서는 강릉 단오굿을 매년 단오가 되면은 재현하고 있고, 또 봉산탈춤이나 강령탈춤, 원율탈춤 등은 이 여러 예술단체에서 이렇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단오절의 그 풍속들을 이렇게 그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오날 먹는 음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차륜병인데, 수리치를 넣어 만들었는데, 수리치가 없으면 쑥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 동국세시기에는 이날 쑥잎을 따다가 찢고 맵쌀가루 속에 넣어서 초록색 나는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드는데, 수레바퀴 모양으로 빚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에서는 이 시절 음식으로 단오 전날 여러 가지 약초를 채취해서 밤이슬을 맞춰둔 후에 이 약초를 가지고 단오떡을 해 먹었는데, 이것을 약떡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시기에는 앵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앵두 화채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쑥을 넣어서 만든 애탕도 있는데, 소고기 장국처럼 만들어서 쑥을 썰어 넣거나 소고기 완자를 넣은 쑥 된장국 형태로 이렇게 끓여 먹었습니다. 또 일부 지방에서는 준치 순대를 만들어 먹었는데, 준치에 살만 발라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소고기하고 오이를 가늘게 채 썰어 볶아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두 속 모양을 만들어서 이 전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찐 요리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단오 음식들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오절을 세는 다른 나라 풍속들도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단오절은 이 쫑주를 만들어 먹고 영성 경주를 하는 행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구론의 고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그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단오사무라는 것이 있는데, 단오사무는 쑥, 창포, 달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단오절에 웅황으로 이 어린이 이마에다가 왕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발라주는데, 왕은 호랑이를 뜻하고 재액을 맞고 어린이들의
이 성장을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또 단오 때 향낭을 만들어서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향낭에는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약초를 이렇게 말려서 넣는다고 합니다. 재해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쫑주는 대나무잎이나 갈대잎에다가 찹쌀과 대추, 여러 가지 곡물, 과일 등을 넣고 싸서 찐 음식입니다. 이 또 단오가 되면은 중국에서는 오황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오황은 황과 오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황선어, 두렁이고, 황어, 조기를 이야기하고, 계란, 노른자, 웅황주, 이 5가지를 오황이라고 하면서 즐깁니다. 이 단오절에 웅황주를 마시는 그런 풍습은 춘추 전국시대에 5월을 이렇게 그 독과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캐고 웅황주를 마시는 것은 여름철이 되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또 녹두병을 만들어 먹는 그런 풍습도 있는데, 녹두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철 더위를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양매라는 과일도 있는데, 이 과일은 보관이 어려워서 단오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중국의 단오 풍속 사진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단오 풍속도 보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일본은 음력 명절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셉니다. 이 단오도 이 양력 5월 5일날 이렇게 세는데, 남자 아이들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자 아이들의 명절은 3월 3일입니다. 이 단오날이 되면은 마당에다가 이 고인오볼이라고 부르는 잉어 인형을 내걸고 남자 아이들의 그 입신 출세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이 풍습은 중국 황하 그 상류에 폭포가 있는데, 그곳을 오르는 잉어는 용이 된다는 그런 전설로부터 이렇게 유래되었습니다. 이 일본 무사 집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행했던 풍습인데, 잉어처럼 어려운 난관을 뚫고 입신 출세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또 집안에는 갑옷하고 투구를 장식한 무사 인형을 전시해 놓는데, 이 풍습도 남자아이가 씩씩하고 용감하게 성장하길 기원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창포를 처마 밑에 매달거나 지붕 모서리에 꽂아두고 창포를 태운 물에 목욕하는 그런 풍습도 있는데, 창포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행해지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단오 때 먹는 음식으로는 가시와 모찌가 있는데, 이 맵쌀가루로 만든 그 떡으로 둥글게 빚어서 안에 팥을 넣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겉에는 떡갈나무 잎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쪄내는 그 일본식 떡인데, 떡갈나무 잎은 새싹이 나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부모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자손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떡을 이 떡갈나무에 싸서 먹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치맛기라고 하는 그 대나무 잎에 싸서 찐 떡을 먹는 그런 풍습도 있는데, 이 풍습은 중국의 구론 설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단오를 세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설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 베트남의 단오는 우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인데, 각종 해충과 벌레들을 없애는 날로도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운 지방에서는 해충과 벌레는 악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단오날에는 허브물에 목욕하는 그런 풍습도 있고, 허브나 선인장을 문에 달아서 악령을 쫓아내고 가정의 편안을 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어린이들은 손톱에 이 빨갛게 물을 들이는데, 붉은색이 악령을 쫓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단오에 먹는 음식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킨족의 경우에는 찹쌀로 만든 껌즈어우넵이라는 찹쌀 술밥을 먹고, 또 남부 사람들은 반조라는 찹쌀떡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고, 중부지방에서는 오리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로는 주로 신맛 나는 것을 많이 먹는데, 자두나 매실, 리치, 복숭아, 람부탄, 망고 등을 이렇게 먹는데, 해충을 없애준다고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베트남 건국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어머니인 아욱고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단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려져가는 명절인 만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